자, 교육심리학 중간고사 대비 총정리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지발달 이론을 피아제와 비고츠키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피아제는 개인의 인지구조에서 동화와 조절을 통한 평형화를 어떻게 추구하는가 하는 관점으로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도식이라는 생각의 틀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도식이라는 개인의 내적 인지 구조에 맞추어서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게 되는 과정을 동화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동화와 조절 과정을 통해 평형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일관성 있는 체계를 형성하도록 통합하는 과정을 의미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식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기존에 있는 도식에 맞도록 그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조절이라는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새로운 자극에 알맞게 구조를 변형하는 활동으로 피아제가 설명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피아제가 제시하였던 인지 발달 단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놀이를 하다가 다른 방으로 굴러가는 공을 아직 계속해서 찾지 못하는 단계에서 더 발달이 이루어져서 이제 대상 영속성의 개념을 획득하게 되면 공이 굴러가는 방향을 계속 응시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은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지더라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감각 운동기에 형성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인지 발달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직관적 사고나 중심화의 특성을 보이는 형태의 유아기의 특성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타인의 관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세계의 산의 방향을 보여주었을 때 자기가 바라보는 모양을 다른 사람도 그대로 똑같이 인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의 경향을 보이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유아들이 집단 독백의 현상이라고 해서 상호작용하지 않고 자기 혼잣말을 계속적으로 시끄럽게 하면서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인지 발달 단계의 특성을 구분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여러분, 발달 단계 특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 것인가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서열화라고 하는 특성을 구체적 조작기에서 습득하게 되는데 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학습활동 문항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서열화라고 하는 것은 크기나 무게가 같은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순서에 따라서 배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이 교육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을 잘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아동의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고,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서 눈높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자, 인지 수준에 따른 발달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식에 딱 맞는 형태를 제공해 주기보다는 뭔가 어긋나는 형태의 대립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수업 중에 이해해 보았는데요. 자전거를 혼자서 탈 수 있을랑 말랑 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용어로 비고츠키가 설명하였고요. 거기서 자전거를 혼자 타지 못하는 아동을 뒤에서 잡아주는 도움의 손길, 즉 비계의 설정이라는 것을 통해 발달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발달을 강조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나 부모와 같은 성인이 아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비계 설정의 방법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재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시범을 보여준다거나 학습 동기를 유발해 준다거나 그리고 지금 했던 활동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잘했는가와 같은 피드백을 제공하는 도움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혼자서 암기를 한다거나 집중해서 공부를 하도록 한다거나 하는 것은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의 비계 설정과는 맥락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구분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비고츠키의 교육 이론이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수업에서는 아동의 잠재적인 발달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수업이 발달에 선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협동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달을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혼잣말을 하는 사적 언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조용히 혼자서 집중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아동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성인이 도와주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아동이 학생이 넓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 현장에서 강조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프로이드 이론에 따르면 본능에 충실하려는 나의 모습을 원욕, 이드라는 용어로 설명하였죠. 그리고 또한 도덕적인 나의 모습을 초자아, 슈퍼에고라는 용어로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원초적인 본능, 욕망, 원욕이라는 것과 그리고 도덕적인 나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였냐면 자아, 에고라는 용어로 현실적인 절충안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프로이드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자신의 정신적인 부분을 변화와 갈등, 부조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신적인 건강한 상태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를 자연스럽게 보이게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방어 기제에 대한 예시를 찾아보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방어 기제 중에서 억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였나요? 나에게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심리적인 공포나 충격 상황 속에서 잠시 기억을 상실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억압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다음 투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게 그것이 부족해서 내가 해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해서 설명하는 것은 속담을 통해 이해를 해보면 실력 없는 목수가 연장 탓을 한다라고 하는 이해가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은 대상이지만 갈등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싫어서 그냥 공손하고 잘 대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동 형성과 관련된 속담에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것이 해당이 되겠죠. 다음 치환이라는 방어 기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것은 우리가 화가 난 대상은 따로 있는데 그것보다 안전한 대상에게 화풀이를 하는 예에서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흘긴다 이런 속담이 치환의 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육 심리학에서 인간 본능 그리고 무의식적인 욕망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던 학자가 누구였나요?
마지막으로 살펴본 프로이드가 강조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다른 학자들과 혼동이 되지 않게끔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의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벌써 총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을 통해서 잘 정리하셔서 중간고사에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잘 보내시고요. 시험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